그날 밤 저는 한 노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길에서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를요. 그런데 일주일 후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함을 내미는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젊은이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안녕하세요. 시니어 인생사 연극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난한 대학생이 우연히 구한 노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2015년 겨울 서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 39입니다. 지금은 제법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20대 초반의 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1998년 저는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마을 슈퍼에서 일하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무척 아껴주셨어요. 준호야,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내가 공부 잘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열심히 해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성적은 좋았습니다. 전교에서 1, 2등을 다퉜어요. 선생님들은 저보고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호야, 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 포기하지 마.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농사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51살이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어요. 병원비, 장례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셨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내 학비도 못 대줄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또 공부했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2016년 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서울대는 떨어졌어요. 성적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그래, 준호야, 축하한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성적 장학금과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았어요.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낮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공사장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MT 가고 술 마실 때 저는 일터에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2015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촌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2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월세는 25만 원. 그게 제가 낼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집 배달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 집 저 집 음식을 배달했죠.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그때였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뭔가 보였어요. 처음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어요. 노인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가가서 몸을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만져보니 차갑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안 돼. 깨어나세요.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를 알려주고 저는 제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께 덮어드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제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고마.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학생, 여기 환자 보호자세요? 아니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럼 신원 확인 가능한 거 있나요? 할아버지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지갑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봤죠. 박영수, 1940년생, 75살이셨습니다. 주소가 여기 근처네요. 연락처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학생, 보호자도 아닌데 괜찮아요? 혼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연락할게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은 연세대 세브란스였어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지갑에 있던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수 할아버님 아세요? 네, 저희 아버지신데. 무슨 일이세요?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응급실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옷이 젖어서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십니다. 누구세요? 연락 주신 분? 네, 제가 할아버지를 발견해서 구조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한참 후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당뇨 합병증도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며칠이 고비입니다. 아들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학생, 잠깐만요. 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 제발이요. 저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김준호입니다. 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준호 씨.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박민수, 대표이사, 신성건설. 혹시 무슨 큰 회사세요? 아,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곳이에요. 아,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어요. 샤워를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박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준호 씨, 아버지께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더군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젊은이, 당신이군요.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이제 가볼게요. 잠깐. 이름이 뭐요? 김준호입니다. 준호. 좋은 이름이구먼. 나는 박영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들었소. 어느 학교요? 고려대 다니고 있습니다. 고려대. 훌륭하구먼. 전공은? 경영학과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경영학. 좋은 선택이요. 박민수 씨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준호 씨,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식사하셨어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꼭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아버지께서도 그러고 싶어 하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준호 씨. 꼭 같이 식사합시다. 결국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박민수 씨가 저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데 올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준호 씨 덕분에 아버지가 살아나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식사 자리에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많이 회복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씨, 잘 지냈소? 네, 할아버지. 학교 생활은 어떻소? 바쁘지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들었소? 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요. 할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고생이 많구먼. 부모님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고향에 계십니다. 그렇구나. 혼자 서울에서 고생하는구먼.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할아버지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 나한테 부탁 하나 들어주겠소?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우리 회사에서 일 좀 해주지 않겠소? 네. 박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중소건설사입니다. 사무보조일인데 학생이라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이 없는데. 괜찮아요. 배우면 됩니다. 시급도 편의점보다 더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 내 부탁이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편의점에서 밤새는 건 안타까워서 말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 말아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신성건설. 작은 회사였지만 직원이 20명 정도 있었어요. 제 업무는 서류 정리, 자료 입력 같은 사무 보조였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일했어요.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편의점 시급보다 2배나 높았어요. 준호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박민수 사장님은 친절했어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자주 회사에 오셨어요. 준호, 잘 지내나? 네, 할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는 제때 하고? 네, 챙겨 먹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늘 제 걱정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용돈이야. 젊은이가 쪼들리면 안 되지.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데요. 괜찮아. 그냥 할아버지 마음이니까 받아.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많긴. 요즘 100만 원이 뭐가 큰 돈인가. 그냥 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제게 친할아버지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주말에 산책도 했어요. 준호야, 인생은 말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게 뭔가요? 사람이지. 사람이 제일 중요해. 돈은 사람을 위해 쓰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무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신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 속의 젊은 할아버지가 테이프를 끊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이 뭐예요? 옛날 사진이야. 신성그룹이요? 그 대기업 신성그룹이요? 그래. 할아버지가 그 회사랑 관련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웃으시기만 했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6년 봄이었어요. 저는 회사 일에 익숙해졌고 학교 성적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씩 보낼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돈이 이렇게 많이 어디서 났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 고마워라, 아들. 엄마가 자랑스럽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민수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 씨, 잠깐 사무실로 와주실래요? 네. 사무실로 갔더니 박민수 사장님과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민수 사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박영수 회장님은 잠깐 할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어요. 내가 직접 말하겠네.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준호, 나는 사실 신성그룹 명예회장이야. 네. 신성그룹 창업주지. 지금은 은퇴했지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신성그룹,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제조, 유통까지 하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미안하네. 숨긴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고 싶었어. 나는 평생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사람들이 내 돈만 보고 내 지위만 봤지.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단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준호, 너는 달랐어. 나를 그냥 할아버지로 대해줬지. 돈도 지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숨을 구해줬어.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 덕분에 난 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 박민수 사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 저희 아버지가 당신을 무척 아끼십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너 졸업하면 뭐 할 생각이니?
취업 준비해야죠. 우리 그룹에 올 생각 없니? 네. 신성그룹 말이야. 인사팀에 내가 추천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아닙니다, 할아버지. 전 그럴 수 없어요. 왜? 제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역시 너답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공개 채용에 지원해봐. 내가 절대 개입 안 할 테니. 정말요? 그래.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들어와봐. 할 수 있겠지? 노력해보겠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신성그룹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모든 과정을 통과했어요.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김준호,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붙었어요. 정말 붙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붙었어요. 그래, 축하한다, 준호야. 수고 많았다. 할아버지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2018년 1월 신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경영기획실 배치를 받았어요.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김준호 대리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보람찼어요. 할아버지는 가끔 회사에 오제 시도라 계속 쉬어서 저를 보셨습니다. 준호야, 회사 일은 어때?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배울 게 많아요. 그래, 천천히 배워라. 조급해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아껴주셨어요. 하지만 주변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야, 김대리. 너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특별한 관계 아닙니다. 거짓말. 회장님이 너만 특별히 챙기잖아. 우연히 아는 사이입니다. 우연? 재벌 회장이랑 우연히 알게 돼? 무슨 연줄이 있는 거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준호 회장님 친척 아니야? 아니면 뭔가 비밀 있는 거 아니야? 100투표 받고 들어온 거래.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할아버지 덕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느 날 동기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너 진짜 실력으로 들어온 거 맞지? 당연하지. 왜? 아니, 소문이 많아서. 내가 회장님 백으로 들어왔다는데. 말도 안 돼. 난 공채로 정당하게 들어왔어. 그래. 근데 왜 회장님이 너만 그렇게 챙겨?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무슨 인연?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해받는 것도 힘들었어요. 내가 할아버지 목숨을 구했어. 2015년에. 뭐? 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내가 구조했어. 그게 인연이 됐어.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은인이네. 응. 그냥 우연이었어. 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김준호가 회장님 목숨을 구했대. 그래서 특별 대우 받는 거래. 운 좋은 놈이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곱지 않게 봤습니다. 실력보다는 운으로 여기를 왔다고 생각했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어요. 프로젝트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내가 없었으면 못 끝냈을 거야.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갑했어요.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준호야,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 네. 무슨 일이세요? 심장이 또. 빨리 와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박민수 사장님이 복도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장님, 할아버지는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뭐라고요? 심장이 너무 약해졌어. 이번엔
힘들 것 같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안 돼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야. 왔구나. 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안 돼요. 제발.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준호야. 내 덕분에 행복했단다. 할아버지,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 고마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셨어요. 준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내 서랍, 왼쪽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어. 네, 그건 너 줄 거야. 나중에 받아. 할아버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받아야 해.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야. 알겠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0살이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어요. 정재계 인사들, 직원들, 가족들. 저도 상주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 대리님 맞으시죠? 네. 회장님 생전에 많이 아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조회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을 하는 날이었어요. 박민수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 씨, 잠깐 사무실로 같이 갑시다. 네. 할아버지 사무실로 갔습니다. 왼쪽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준호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걸 열어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 한 장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약속 지키지 못해서 너의 결혼식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구나. 준호야, 나는 평생 사업만 했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그게 전부였지.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아들 민수에게 미안하고 며느리에게도 미안하고 그렇게 살다가 쓰러졌을 때 난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지. 비 오는 날 차가운 길바닥에서 너는 날 구해줬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후로 너를 보면서 느꼈어. 아,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준호야, 너는 내게 희망이었어. 내 덕분에 난 마지막 몇 년을 행복하게 살았단다. 이 서류는 신성그룹 주식 3%야. 너에게 주고 싶어? 거절하지 마라.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내가 이 주식으로 무엇을 하든 난 믿는다.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이 할아버지 생각해줘. 고맙다, 준호야. 사랑한다. 박영수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주식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신성그룹 주식 3%, 시가로 계산하면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데요. 박민수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이니 받으세요. 준호 씨는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준호 씨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저도 알아요.
부디 받아주세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난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이건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야. 결국 주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2020년 1월 주식 양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신성그룹의 주요 주주가 됐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박영수 회장, 평사원에게 3% 주식 증여. 신성그룹, 이례적 상속.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김 대리가 회장님한테 주식 받았대. 1,000억 넘는데. 대박이네. 인생 역전했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가워졌습니다. 질투, 시샘, 부러움. 운 좋은 놈. 목숨 하나 구했다고 1,000억을 받아? 우리도 아무나 좀 구해볼까? 심지어 악플도 달렸어요.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돈 노리고 일부러 구한 거 아니냐? 계획된 것 같은데. 사기꾼 같음.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준호야, 괜찮니? 기사 봤어. 힘들어요, 엄마.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야 해.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 그래. 남의 행운을 축하해주지 못해. 신경 쓰지 마. 어머니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회사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주가 됐다고 해서 대우가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료들이 저를 멀리했죠. 김 대리, 이제 우리랑 다른 사람이잖아. 1,000억 넘게 가진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해? 그냥 놀고 먹어도 되잖아.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 씨, 요즘 힘들죠? 조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당신이 선한 사람이니까요. 돈을 보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 사람.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주식으로 번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월급으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저축했죠. 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뜻깊게 쓰고 싶었습니다. 2021년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영수 장학재단.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저처럼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말했어요. 박영수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언론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1,000억 받은 청년, 장학재단 설립, 선한 영향력, 고인의 뜻 이어받아. 댓글도 변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네. 이래서 회장님이 주식을 준 거구나. 존경합니다. 회사 동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 재단 소식 봤어요.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2022년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축하해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인정할게요. 당신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그 말이 제일 기뻤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 잘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재단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잃어버린 아버지를요.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회사 동기였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준호 씨, 존경해요. 어려운 일 겪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사는 모습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1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식장 한쪽에 모셨어요. 할아버지, 제 결혼식이에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박민수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준호 씨, 축하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사장님 말고 형이라고 불러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네, 형님.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어요. 준호야, 정말 잘 됐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네, 엄마. 할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재단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대학 다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꼭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 도우세요.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 박영수 할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 따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들 이름을 영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영원히 준수하라는 뜻이었죠. 영준아, 너는 할아버지 덕분에 태어난 거야. 할아버지께 감사해야 해. 아이를 안고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데려왔어요. 영준이에요.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39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부장이 됐고 재단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년 200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만약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할아버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쓰러진 사람을 보면 도와야죠. 그게 사람이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주셨죠. 돈으로요? 아니에요. 사랑으로요. 할아버지는 제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호야, 돈은 사람을 위해 쓰는 거야.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그 골목을 지나가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쓰러진 노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아니면 멈춰서서 도와주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제가 그 증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